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2만 2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는 1982년 이후 최대폭으로 커졌고요. 10년물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는 2019년 8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최근에는 1년물 미만의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5.0%에서 5.25%로 기존보다 0.25% 상향했습니다. CPI와 PPI로 확인한 10월 물가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시장은 연준이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CPI 이후에 처음 나왔네요. 네, 매주 목요일 나옵니다. 앞으로. 오늘 앵커님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 하회했다. 악재죠. 시장에. 정확하게 일하자면 악재입니다. 지금은 매크로 환경의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은 악재입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이 새로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가 고용지표, 실업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CPI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미국의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건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예, 오늘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드리면서 차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온 것은 시장의 악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3대 지수의 또 프리마켓은 역시나 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눌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데일리 총재가 최종금리의 4.75%에서 5.25%가 합리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견고한 소매 판매 속 달러화가 반등하며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가 유럽향 드루바 송유관을 가동 재개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1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유로존 80%, 미국 60%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그럼 이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 이 실업률이 낮게 나온 것은 악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주가에 대해서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네. 저는 한마디로 좀 한국어로 표현하자면은 시의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매크로 환경이라고 좀 하겠죠. 네. 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최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사실 이제 경기 침체라는 내용 자체가 언론에서 쏟아지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를 가지고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주가를 오르고 떨어진다는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건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가 샘플로 좀 예시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유동성 장이 펼쳐졌잖아요, 20년도에. 근데 이제 팬데믹이 딱 발생을 하고 이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레 경기 악화가 들어가서 이제 유동을 살리기 위해, 이제 경제에 대한 돈을 회전을 살리기 위해 이제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랑 이제 채권 매입을 진행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경기가 굉장히 살아났냐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어떤 돈을 푸는 구조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한 것 뿐이었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갖고 이제 시장이 계속 떨어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최종금리예요. 결국은 적정금리에 대한 지금 수준 자체가 6.5%를 가리키고 있는데, 최종금리는 과연 여기랑 보합이 되냐, 이게 보합이 되고 이루어진다면은 증시는 저점이 나오겠죠. 최근에 CPI가 하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가 50bp에 대한 부분이 75bp죠. 50bp에서 75bp 사이가 내려가는 효과를 누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라는 거는 적정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나왔다는 거는 실업률이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미국의 적정금리에 대한 수치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악재예요, 지금 환경에선. 여러분들이 시황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랑 이제 이거를 주가랑 연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그걸 적응하는 사례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언론에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가랑 상관도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최종 금리가 결정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과잉 해석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요소가 돼요. 자, 제가 일단은 이거를 업데이트된 버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상단에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써 있고, 왼쪽에는 이제 X축, Y축이죠. Y축에 대한 부분은 실업률이 써 있죠. 실업률이. 여기 보세요. 실업률, 예,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 여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시일성, 뭘 봐야 되나. 자, 물가는 당연히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도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치가 적정금리 수치 여기가 내려갈수록 시장은 올라요. 그죠? 이번에 CPI 발표가 뜨고 내려가니까 적정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요, 매크로 환경에서 실업률이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적정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주가에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적정금리랑 최종금리에 대한 어떤 교합점을 찾는 단계죠. 여러분들. 아직은 최종금리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시사가 되잖아요. 근데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준에서 발표는 아직 확답을 안 한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도 한 12월까지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현재. 이번에는 낮게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실업률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실업률이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낮게 나왔어요. 내려갔죠. 이 화살표대로. 그러면은 적정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악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실업률이랑 반대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논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매주 첫째 주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발표되는 논팜에 대한 고용 지표가 그러면은 높게 나온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회원님 고용이 좋으면은 지금 고용이 좋으면 시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용이 좋으면 시장이 좋은 게 아닌가요? 아니, 고용이 좋으면은 경제는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돈이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긴축에 대한 시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현 매크로만 딱 따지겠습니다. 자, 주식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물가 내려가야 되고, 실업률 올라가야 되고, 고용지표 내려가야 돼요. 쉽죠? 여러분들. 지금 매크로 환경은 이렇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가 내려가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지표 내려가고, 이렇게 나와야지 증시가 올라요. 자, 근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낮게 나왔습니다. 악재죠. 악재입니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낮게 나왔다는 거고, 그럼 최종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의 악재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달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달러 얘기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제일 많겠죠. 예. 저는 일단은 지금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라는 좀 표현을 할게요. 매우라는. 제가 오늘 이제 무료 톡방에 달러가 이제 조정 반등이 들어갈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어요. 오늘 증시에 대한 하락 마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관도가 긴축이란 시그널에 다 뭉쳐져 있으니까 최종금리가 이제 모든 통화라 이제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성으로 다 고집을 해요. 만약에 달러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증시가 하락하겠죠. 예, 그리고 엔화 유로도 하락하겠죠. 이런 현상 자체가 긴축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시황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최근에 CPI 발표하고 우리가 하락에 대한 강한 며칠간의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 내려오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평가를 드릴게요. 지금 최종 금리가 결정됐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슈에서도 최종 금리 5에서 5.25%다라고 발표가 발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겠죠.
예.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의 어떤 은행 절반 이상이 미국의 최종 금리가 5에서 5.25%를 반영했다. 5.5에서 5.25%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한국은행의 그 이창용 이제 총재죠. 예, 이창용 총재 그분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해요, 사실.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사실. 정말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분인데,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말 세계 시장의 흐름도에 잘 따른다. 문제가 안 되게끔 이런 평가를 항상 내리거든요. 정말 냉철하게 잘 하고 있다, 대처를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5에서 5.25%를 가리킨다는 거는 이제 한국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3.75%로 좀 설정을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거는 일단 가능성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그러면은 5에서 5.25%를 가리킨다는 건 사실상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장 반영이 5에서 5.25%까지는 모든 차트에 다 반영이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고점 베이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선물 차트 지수로 US 인덱스가 이제 114.745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방에 대한 어떤 추세는 아닙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자, 하방의 추세는 아니에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CPI 발표되고 강하게 드러났지만은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그릴 박스 P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시사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고점을 이루지 못하는. 저는 이게 더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세는 오히려 최근에 CPI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정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일단 미증시 방향성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선택이 중요하겠죠. 지금 어떤 투자랑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예.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좀 판단한 다음 그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보면서 좀 이따 차트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초중 금리가 중요한데 고용이 좋은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스타잉리치님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면 고용 상태가 좋다라는 의미인데 페드가 또 금리 인상을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골똘히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왜냐면 이게 생방이잖아요. 그렇죠. 저 이 질문을 몰라요. 네. 방금 보내주셨습니다. 스타잉리치님께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실, 네. 일단은 자이언트랑 이제 빅스텝 이 두 네. 개에 대한 가능성으로 보게 된다면은 12월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스탕리치님께서 12월 그렇겠죠. 이거는 빅스텝 확정이에요. 그렇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냥 확정이에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이거 자이언트도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냉정하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0% 넘으면 끝나요 원래. 금리 도표상 큰 네. 변수 없으면. 지금 지금 페드워치에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잘한 지표에 의해서 그 값을 변경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저번에 이거 질문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때 파월이 얘기한 게 뭐였죠? 세 가지. 네.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길이랑 이제 높이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높이예요. 높이. 예. 높이란 무언 뜻이냐? 최종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길게 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갈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시장은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이만 봐야 돼요. 이게 시장을 움직이니까. 결국엔 왜냐면 오늘 데일리 총재가 얘기한 것도 최종금리를 언급하잖아요. 한국은행도 최종금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신세계는 그 최종금리를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맞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최종금리가. 이번에 베이비를 올릴지 빅을 올릴지 자이언트를 올릴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예. 근데 자잘한 지표에 의해서 그 변동값을 가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변하겠죠.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지표에 의해서 빅스텝에서 자이언트로 이동할 가능성은 저는 엄청 희박하다고 봅니다. 거의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어떤 당일 지표에 의한 부분 자체가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좋지 않은 효과가.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이 시장이 좋으려면 조건이 뭐냐? 물가가 낮게 나오고 고용이 낮게 나오고 실업률이 높게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테일러 룰에 의한 현 매크로 환경이에요. 근데 이 테일러 룰을 왜 신경 쓰냐면은 여러분들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테일러 룰에 의한 적정금리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정해왔어요. 그게 실제 보고서에도 있고 여러분들 그게 실제 보고서에 있어요. 연준 보고서에 테일러 룰에 의해서 미국의 적정 금리를 정해왔다는 보고서 자체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연준도 그 테일러 화면 한번 법칙에 기반해서 또 경제를 보고 있다. 네. 이 말씀이죠? 화면 한 번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써 있네요. 테일러 룰. 저자. 근데 이 적용을 한 사례가 실제로 2007년부터 2018년도에 실제 이 테일러 룰에 의해서 미국은 적정금리에 대한 수치값을 조절을 해왔거든요. 그죠? 뭐 여러분 영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번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뭐 딥하게 계산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버전에 대한 매트리스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르려면 물가가 내려가고 고용이 낮게 나오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고용이 낮게 나오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돼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최종 금리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최종 금리가 확정이 되려면은 모든 지표 값이 적정 금리 수치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정 금리에 대한 수치를 베이스로 찾는다면은 6.75 정도 돼요. 지금 현 상황이. 회왕님, 5%에서 5.25랑 좀 괴리가 있는데요. 이 생각이 있죠. 5에서 5.25랑 6.75는 지금 괴리가 있어요. 앞으로 지표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내년 11월 혹은 12월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5에서 5.25%를 가리킬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럼 시장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금 적정금리의 수치가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데일리 총재나 한국은행은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이따 차트랑 연결할 거예요. 정확하게 차트랑 연결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12월 FMC에서 빅스텝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또 답변을 도와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금 오늘 어떤 나스닥의 흐름도가 네. 굉장히 많이 꺾였거든요. 예, 전일에도 또 하락 마감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CPI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7%나 올랐으니까요. 대단했죠. 네. 저도 사실 좀 믿기지 않는 지수 상승이긴 네. 하더라고요. 지난주였는데 예. 그렇게 뭐 사실 엄청 많이 올랐지만은 엄청 네. 파격적인 막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은 개장하고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 자체가 오늘 달러가 상승하는 그림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하락 조정이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게 나왔다는 거는 뭐 이제 증시에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악재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점이 나왔냐 안 나왔냐에 대한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황이 그만큼 연결되고 차트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단가로 봤을 때 12,300 라인이 밀릴 겁니다. 이게 밀린다면 사실상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저점 베이스 이론은 끝나요. 예, 저점 베이스 이론은 끝납니다. 근데 CPI 지금 최근에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장세는 사실 엄청난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하진 못할 거예요. 한 번 더 두들기기 전까진. 그럼 뭘 두들겨야 될까요? 예, 12월에 CPI를 한 번 더 두들겠죠. 예, 지금 11월 17일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그게 만약 또 CPI가 낮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산타 랠리부터 내년 봄까지 상승 기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CPI 한 번 확인한 것 같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좀 이 말은 좀 전하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1년 반 만에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이긴 했는데 아직 그거 가지고 지금 미국이 최종 금리가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르다고. 이 부분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 모멘텀을 한 번 더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반등으로 한 차례 조정권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사실 매도랑 매수 위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날이 한 번은 올 거예요. 오늘 기반으로는.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대두되는 평가로 최근에 가장 좋은 상품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엇일까요? 엔화입니다. 엔화요. 오랜만에 또 엔화 이야기가 나오네요. 엔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매수로 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매도죠. 매도요. 엔화는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군요. 미국이 멈춰도 네.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지금 미국은 긴축에 대한 최종 금리 형태가 드러나도 그러면 달러가 고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유로는 지금 어때요? 유로는 긴축을 할 거잖아요, 더. 그 과정 중이니까. 근데 일본은 돈을 푼단 말이죠, 오히려. 근데 그거 버리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오. 자리가. 지금 자리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매도를 볼 때 한 어느 선이 좋다고 보시나요? 오늘이요, 그냥. 아, 오늘요? 네, 오늘부터요. 사실 어제부터였거든요, 어제부터. 근데 차트가 지금 너무 이뻐요. 이런 차트는 좀 보기 힘든데 아름답습니다. 지금 일목에 대한 어떤 상단 레벨링 저항을 맞았다는 거는 지금 한 번 더 추세를 꺾고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를 저는 매우 좋아하는 게 저는 손절이 짧거든요.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항상 이제 어떤 레버리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요.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손절에 대한 범주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 놓이냐 안 놓이냐 그걸 먼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자리는요, 최소화에 대한 손절 라인 구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익은 극대화되면서 아예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유로 매도. 제가 사실 이제 7,000선 한번 오면 좀 고민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7,130선 3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 진짜 좋습니다. 엔화 매도 한번 대응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 달러가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달러도 박스피가 이루어지면은 엔화가 좀 심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지금 예쁜 차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보는 게 좋아요. 구름대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거 가지고 추세가 놓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RSI랑 한번 붙여볼게요. RSI. RSI 보이시죠? 자, 지금 저항이 부딪히는 스팬 위치 값인데 RSI가 70선에 대해서 돌파가 한번 들어가고 나왔다는 건 고점 시그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값이 대두되는 거예요. 이쁘죠? 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 아름답다는 표현을 차트적으로 잘 안 하는데 이런 자리 보면 좀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금 이 RS 보통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추세적인 모멘텀이 시황으로 연결이 되냐가 1번인데 최근 어떤 달러에 대한 강세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엔화가 많이 떨어지고 그 반대 통화 중에서도 사실 유로보다도 엔화가 더 강하게 내려갔던 건 엔화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BOJ가 돈을 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인 행보를 들어가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최종 금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가이드만 설정된 거고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RSI가 고점이 나오고 스팬이 맞았다는 상황, 그리고 전 이제 BOJ랑 FOMC를 비교해 본다면 BOJ는 돈을 더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FOMC는 아직 미확정이거든요. 사실상 한 번에 CPI가 낮게 측정되고 그 가능성이 시사된 것뿐이지. 네. 그러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한 번 더 이전과 같은 스팬에 대한 저항 레벨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좋은 자리예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손절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게 나오잖아요. 이 대응에 대한 구간 자체가. 손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왕님? 네. 스팬 이탈 나오면요. 추세가 뭔가 변수가 생겼구나 라고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지금 이제 봉에 대한 위치가 스팬 이탈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변수예요. 아까 어떻게랑 달라요? 여러분들. 자, 미국 US 달러 한번 볼게요. US 달러는 어떻게 돼요?
US는. 자, 똑같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US 달러는 이게 스팬이 밀렸죠. 최근에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최근에 저항을 맞았었죠, 구간이.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밀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점 가능성.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밀렸다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자, 이것도 똑같아요. RS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스팬 맞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구간 모멘텀이 잡혔을 때 저점 구성력이 굉장히 기준이 잡힙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 개장 보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주요 상품 역시도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볼게요. 네,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된 10시 30분 이후 더더욱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다시 힘을 받으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려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1.52% 하락한 11,560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네, 5일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함께 중국 코로나19 확산, 또 미국 휘발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3주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1.82% 하락세 이어지면서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키워가다가 11시 이후에는 또 급격한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힘이 실렸던 골드, 오늘은 달러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0.8%가량 떨어진 1,76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도 지금 보시면 골드와 유사한 차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영향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0.6% 떨어진 1.03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상품들에 대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당일에는 가져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나스닥 전거일에 이래도 1.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어떤 투자 스탠스가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당일에 대한 부분을 매도성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차트 보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개장 전에 충분히 되돌림을 줄 수 있는 장세였고 일부 되돌림. 자, 추세적으로. 저는 미증시가 지금 일봉상 기준 모멘텀으로 봤을 때 여기죠. 예. 12,300 레벨링까지는 한 차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요. 12,000. 만약에 이제 TQQQ나 이제 재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집중하실 분들은 어디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면 이제 11,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부터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표현하실 거예요. 11,300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방송을 보면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점은 뭐냐면 회왕님 앞으로 이제 시장 올라갑니까?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테스팅을 할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물가가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는지, 그래서 테일러 룰에 의한 지금 적정 금리가 6.5에서 6.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한 5%, 5.25까지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의점을 찾는 그 순간은 이제 미증시의 저점은 끝났다라고 그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 교합이 되는.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이 어떤 가능성이 회왕님 제일 눈에 띄어요?
라고 평가한다면 그냥 랠리예요. 랠리. 단순. 12,300까지 도달하기 위한 랠리성 장세 그 가능성이 좀 눈에 띄네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딱 지표 나올 때 했잖아요. 우리 앵커님이랑 같이 딱 지표 나올 때 환호성을 질렀어요. 같이. 와, 간만에 정말 좋은 뉴스 나왔네요. 좋은 지표 값이 나왔네요. 정말 1년 반 만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코스피도 좋을 거예요. 하고서 좋게 날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호성에 대한 저의 의미는요.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예요. 단순히. 무슨 뜻이냐. 가능성이에요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 이제는 잘하면 끝날 가능성이 보인다. 최근에 굉장히 희망 고문이었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보여요, 여러분들. 딱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능성만 보이는 상황에서 막 이게 여러분들 막 찍고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막. 와, 이제 최저금리가 결정이 나왔네. 오늘 데일리 총재가 얘기했으니까 나온 거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테일러 룰에 의한 적정금리는 6에서 6.5%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작된 거고, 그거는 단순히 가능성을 평가를 한 건데, 지금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CPI 이후에 계속적으로 장이 꺼지지 않는 장세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랠리로 단순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추가적인 지표값 확인 뒤에 어떤 상승을 할지, 아니면 지난 지표 때 그냥 희망 고문이었네 하고서 결과같이 나올지 한 번 더 들어가고, 저는 12월에 한 번 더 보고 그게 맞아 들어간다? 그럼 저는 저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차트로 보게 된다면 12,300만 딱 밀리면 돼요. 여기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미증시 수급이 이제 괜찮아집니다. 이제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모멘텀이 계속 나올 거예요. 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럼 지금 랠리성 장세에서 11,300 라인이죠. 11,300 라인이 올 때까지는 매도 부근으로 질 수 있고, 오늘 틱 차트 구조 내에서는 좀 간단하게 보는 게 나은 게, 지금 사실 수급이 많이 밀린 상태로 시작을 했죠. 많이 밀린 상태로. 지금 오늘 봐야 될 거는 11,650 라인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한번 보세요. 매도. 여기가 가장 좀 이상적이에요. 11,650 라인.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이걸 또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엔화는 지금 위치가 일목에 대한 돌파가 안 드러났죠. RSI 고점에. 자, 달러는 어떻게 됐어요? 일봉 차트입니다. US 달러로. 달러는 지금 돌파가 들어갔죠. 달러는 고점 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지금 스팬에 대한 돌파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위치 값이 RSI가 올라왔을 때 여기는 단기 고점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위로 매수 보면 좋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근데 엔화는 아니에요. 엔화는 시황이 정반대인 상황인 거고, 엔화가 제가 좋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차트도 그러고 시황도 그러고 모든 게 만족하는 조건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한 교합점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짧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손절 짧으니까 손절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다시 두들기는 그 상황을 한번 즐겨보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플레 둔화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바닥 다지기로 보기엔 어렵고 랠리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당일 매도 뷰로 보되 12,300 라인을 지지를 확인한 뒤에는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107선까지 레벨을 높이면서 지금 오일은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제가 언제 나왔었죠? 11월 10일 날 나왔었죠? 네, 일주일 전 목요일에 나오셨죠. 11월 10일 날 여기였어요, 위치가. 네, 뭐 여러분들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89달러 오면 매도 보세요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네. 지금 사실 유가 관련해서 오늘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공급량 확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게 이제 시장이 좀 좋은 형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지금 사실 경기 침체는 맞아요.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이제 유가는 시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우려되는 거 수요 둔화죠. 겨울까지 수요 둔화적인 측면은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90달러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70달러까지 아직까지는 시황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70달러까지.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방 모멘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위치값에서 제가 오늘 매도를 들었지만 내일 혹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차라리 85달러에서 한번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85달러 매도. 오늘은 갔어요. 오늘 하지 마시고 제가 매도를 든 이유는 매도 들었죠. 매도를 든 이유는 85달러 선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다고 평가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간 몇 분 남았죠?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한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빨리 봐보죠. 예. 코스피 저 2520선 봅니다. 2520선. 2,500선까지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네요. 2520, 30 정도 보고는데 그게 최고점. 그렇군요.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우려스럽긴 하네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발 영향이 제일 좋았죠. 네. 미국이 거래를 하도 안 트고 우리 쪽으로 수급이 2차전에서 다 몰리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줬잖아요. 근데 악재 터지면 외국인 다 떠나는 환경이에요, 지금. 저는 그게 보여요. 지금 인버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만 더 기다려봐요, 조금만. 내일 어쨌든 시장은 일단 코스피는 하락 시작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일단 미증시 좀 무너졌으니까 모멘텀이 너무 올랐었고 근데 이제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부는 있어요 아직까지 2520선 230선 여기 저항 라인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 대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또 오늘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스탠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좀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챙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비디님이 짧게 한마디 말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셔도 될 한 것 말 더요?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해야 이제 되나요? 내일 국내 시장은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그럼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지 국내 투자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챙겨주시죠. 근데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진짜 솔직한 얘기는 네. 노란톡에서 드릴게요. 네. 네, 진짜 솔직한 얘기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좀 밀당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은 1시간이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24시간 계속해서 든든한 맞선인과 함께 또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선인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